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인천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GM의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 고공농성에 들어갔죠. 이들을 향한 지역 시민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도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동참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죠.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 또 하나의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마련한 공간.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1일부터 이곳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단식 농성의 이유는 단 하나,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이 공장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을지, 그리고 회사가 나쁘다고 할 때마다 이제 해고되고 쫓겨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공장을 떠나갈 때 어떤 마음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주면 좋겠다. 복직을 희망하는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는 모두 46명. 이들은 지난 8월 25일 한국GM 정문 앞에서 단식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GM이 부평 2공장을 2교대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고자의 복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상황. 하지만 단식 농성을 벌이던 해직자들은 단식 26일 만에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이들을 대신해 돌아가며 단식 농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꼭 이 시기에 다시 이제 그 시설이 확장되고 있는 이 시기엔 해고자들이 우선적으로 복직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었고, 노동부는 이미 한국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한국GM 측에 명령한 상황. 하지만 한국GM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단식 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귀를 끊고 병원에 실려가고 자연재해에 맞서서 저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목숨쯤이야 그냥 용하고 나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GM 측은 비정규직 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국GM 비정규직 해고자들 참 힘든 싸움을 오래 이어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GM 그 경영난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거는 이제 2017년부터인데 네. 이 당시부터 이제 철수설이 나오기 시작했죠. 실제로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GM 부평에 이제 본사가 있는데 직원 수만 약 10,000명입니다. 협력업체 직원 수만도 약 16,000명으로 인천 경제 전체 경제의 약 15%를 차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예. 이런 가운데 2017년 12월 31일 그 한국GM이 부평 공장에서 근무하던 파견직 노동자 그 65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후 2018년 1월 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추가로 계약 해지가 되는데요. 이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부당 해고를 주장하면서 2018년 1월부터 부평 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벌써 노숙 농성을 시작한 지 이제 만 2년이 다 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런데 천막 농성을 이제 진행 중인 와중에도 부평 2공장을 기존 2교대에서 이제 1교대로 전환 축소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인력이 감축이 되죠. 예. 여기서 또 비정규직 노동자 150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정부는 이들 비정규직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을 하고 GM 측에게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을 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이죠. 이를 종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위치인데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천막 농성을 이어오던 중에 최근에는 이 투쟁의 수위를 높여서 단식 고공 농성을 시작한 건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들 해고자들은 지난 8월 25일부터 이제 부평공장
정문 앞에 철탑을 세우고 고공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네. 앞서 이제 부평 2공장이 1교대로 축소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한국 GM 측이 이를 다시 2교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부평 공장의 복직을 희망하는 그 해고자들은 모두 46명인데 네. 이 2교대로 확대될 경우에 필요한 추가 인력, 확충 인력이 약 75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해직자들을 채용하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인력인 거죠. 이번 기회가 다시 회사로 들어갈 적기라고 노동자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론 형성을 위해서 고공 농성과 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이제 투쟁의 강도를 높인 건데 네.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도 이에 공감하고 그 단식 농성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럼 한국 GM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제 갈등 상황을 정리할 때도 됐잖아요. 한국 GM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재고용 의사가 없다인데요. 그 먼저 부평 2공장의 2교대 근무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해고자들의 재고용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해고자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한국 GM의 공식적인 입장은 비정규직의 문제는 용역업체와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원청인 우리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이제 한국 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이미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미 2015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 그 최종 판결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 달라면서 사측을 상대로 이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소송에서 다 이겼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다 이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법원과 정부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지난 2013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죠. 네. 고용노동부가 같은 사안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나왔는데 이때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과 결정이 다르죠. 네. 한국 GM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와 지금이 상황이 같은데 왜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불법이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한국 GM은 현재 불법 파견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GM의 해고자들이 길거리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온 게 어느덧 2년입니다. 이 정부가 한국 GM의 회생을 위해서 8,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이에 대해서 한국 GM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지난달 계양산성박물관이 새 시공사를 찾으면서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전 시공사의 부실로 피해를 입게 된 하청업체들은 여전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 내용 먼저 보시죠. 수개월째 멈췄던 계양산성박물관의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 마무리를 앞둔 시점. 2년 전 처음 공사에 참여했던 한 하청업체는 최근 계양구로부터 현장에 남아있는 중장비 등을 모두 치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청업체로선 야속한 마음부터 듭니다. 저희가 여기만 바라보고 계속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일주일 딱 겨우 일주일 주고 와서 빼라. 그냥 임의대로 빼버린 거예요, 지금. 이들은 공사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 계양구는 기존 시공사가 최종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자 결국 지난 4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당 시공사가 계양구로부터 받은 기성금 일부를 업체들에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시행사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2년 넘게 문제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부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 하나도 안 된 게 속상하고요.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는 20여 곳, 밀린 대금만 7억 원에 달합니다. 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습니다. 시공사의 책임이 좀 있을 수 있겠고 계양구청에서도 여전히 이제 관리 감독 문제로 해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청업체에 대한 어떤 좀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좀 행정에서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현재 하청업체들은 계양구를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 계양구도 일단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계양산성 박물관에 새 시공사가 선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하청업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수개월째 멈췄던 계양산성 박물관의 공사가 새 시공사를 만나면서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중단됐던 공사가 시작되는 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대로라면 올해 말 마무리를 앞둔 그런 시점인데요. 네. 2년 전 처음 공사에 참여했던 한 하청업체가 저희에게 제보 전화를 줬습니다. 최근 계양구로부터 현장에 남아있는 중장비들을 모두 치워달라는 통보를 좀 받았다는 건데 네. 하청업체로서는 일단 야속한 마음부터 들겠죠. 이 업체는 4,5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세 합청업체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거의 1년치 공사대금과 맞먹을 만큼 큰 돈이라는 하소연을 했는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새 시공사의 이제 공사가 진행된다고 그동안 공사를 이어오던 중장비를 어서 모두 치우라 이런 통보만 덩그러니 받고 또 계양구에서는 임의대로 옮겨버린 상황이 참 달갑지가 않고 오히려 분통이 터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반면 계양구의 입장은 공사가 새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인이 있는 중장비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것보다는 계양구가 관리 중인 부지로 옮겨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이제 공문을 보내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하청업체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텐데 이것을 이루기 위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까? 네, 이분들은 사실 지금 공사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청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큰 업체 2곳에서 3곳 정도가 지금 현재 계양구에 공사 대금 청구 소송 중인데요. 네. 하청업체들은 이 사전에 공사 대금의 직부를 동의한 계양구가 미지급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 계양구는 이 소송의 판결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의 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계양구는 기존 시공사가 최종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자 결국 지난 4월에 최종으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네. 해당 시공사가 계양구로부터 받은 기성금의 일부를 업체들한테 제때 지급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계양구는 공사 대금을 현재 하청업체들이 달란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는 크고 작은 업체를 이제 다 통틀어서 한 20여 곳 밀린 대금만 합쳐도 7억 원에 달합니다. 네. 언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사실 지금으로서는 기약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뭐 시기적으로는 지금이라도 개관을 했어야 하는 네, 상황인데 네. 공사가 수개월째 미뤄지면서 뭐 여기저기 피해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잘못입니까? 네, 일단 1차적으로 전 시공사가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꼽고 싶고요. 1차적인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본다면 그 다음 책임은 계양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계양구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줄줄이 공사 대금이 막혀버리고 공사도 중단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중단됐던 공사는 새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만큼 네. 마무리 과정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하청업체 공사대금 미납에 대한 부분은 계양구도 이번 소송에 대한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의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고 해도 이 하청업체들 간의 갈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오랜 시간이 지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영세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공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요. 돼지고기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상인들은 팔면 팔수록 적자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축산물 시장 앞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줄면서 유통업자들과 소매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간 유통업자들은 최근 돼지고기 공급이 줄어든 데다 도매상들이 물건을 풀지 않고 있다며 돼지고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겹살 6,000원짜리 기준으로 하면 한 7,500원까지 올랐어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수입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물건을 안 풀고 있어요. 소매상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여오는 돼지고기 가격은 올랐지만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메뉴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0에서 40%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요. 올리지도 못하는 가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팔면 팔수록 적자.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장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유통업자와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장사 안됨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는데 그거를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주민세 유예 기간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부평구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축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피해가 굉장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재피 기자,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 농가뿐 아니라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소매 상인들의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이 와중에 인천시가 강화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와 강화군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성된 강화군 가축방역심의위원회가 강화군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승인을 했는데요. 당초 인천시는 확진농가 3km 이내에 있는 돼지만 살처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3일 강화에서 돼지열병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연이어서 4곳이나 더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죠. 예. 이에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양돈 농가 살처분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강화에만 39농가 그리고 강화에서만 39농가에서 38,03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에 있는데 네. 인천에는 모두 45개 농가에서 43,125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천 전체 양돈 농가의 88%가 강화에 집중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2002년 그 돼지 콜레라와 2010년, 2015년 구제역도 이겨냈던 인천 지역 양돈 농가인데 네. 이번 돼지열병 사태로 모든 게 무너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가 피해 농가에게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양돈 농가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는 건 또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돼지와 소 같은 이런 가축 농가의 경우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축산 농가들은 이제 새끼를 키워서 이제 팔겠죠? 이제 네. 키울 거잖아요. 팔고 새끼를 또 낳죠. 또 키워요. 또 팔아요. 네. 이렇게 낳고 팔고 하는 이런 수익 구조,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처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구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예 그냥 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체계를, 이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이 구조를 다시 채우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양돈 농가에게 물어보니까 돼지의 경우 이 구조를 다시 이루기까지 약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다시 만드는 2년 동안 양돈 농가는 수익이 없다라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서 계획했던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가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에서 예정됐던 대부분 지역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평 풍물대축제와 또 계양 구민의 날이 전면 취소가 돼서 지역민들에게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지역 행사뿐만 아니라 인천 내 30여 개 학교가 돼지열병 발생지죠. 인천 강화로 갈 예정이었던 체험학습 일정을 연기하거나 학습 지역을 황급히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시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꾸려서 군구와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협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희망해 봅니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